일단 화물이라고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대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물질이다. 이때 이 화합물 중에 탄소 화물이라는 건 그렇지, 중심 원자가 누구여야 된다? 탄소여야 된다. 여기까지. 중심 원자가 탄소여야 된다. 자, 그렇다면 그 탄소 화물의 종류의 첫 번째로 탄화 수소라는 탄소 화물이 등장한다. 여기서는 참고 하나가 좀 필요해. 너가 정시까지 만약에 갈 때, 그치? 딴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이해가 하기 되기 위해서 스킬 하나를 보여줄 거야. 물론 문제풀이에 가도 쓰겠지만, 탄화수소라는 것은 C와 H로만 구성된 물질이야. 이 탄화수소를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파악할 건가 볼게. C와 H로만 구성됐으니까 분명히 탄소수에 따라 수소가 붙는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 규칙성을 하나로 정리를 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 자, 탄소의 숫자가 1개이면 우리는 탄소를 이렇게 쓰고 여기에 수소가 결합을 하는데, 수소는 우리가 구조식을 배웠지만 단일 결합밖에 못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걸 구조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를 C와 H 순서로 적으면 이걸 분자식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나타냈어. 됐지? 자, 얘를 구성 원자수로 있잖아. 약분을 해볼까? 1대4잖아. 약분해도 CH4지. 그지? 이거를 실험식이라고 해. 한 분자 내에 원자들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거야. 우리 3개 봤어. 구조식, 분자식, 실험식.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존재하는 탄화수소 중에 얘들이 가질 수 있는 분자식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예측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보여줄 거야. 참고야. 자, 탄소수가 2개짜리는 우리는 처음에 얘를 쓸 수 있어. 이렇게 탄소를 적는 거야. 탄소와 탄소 사이가 이렇게 단일 결합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붙여보자. 왼쪽 탄소에 수소가 몇 개로 쓸 수 있을까? 수소가? 그렇지. 오른쪽도 여름에. 자, 얘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무엇이다? 구조식이 되는 거야. 맞지? 얘를 그럼 분자식으로 써볼게. C가 2개, H가 6개.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근데 탄소가 2개 이상 되면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다중결합도 일어날 수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수소는 몇 개씩 붙는다? 2개씩 붙게 돼. 그래서 우리는 얘를 C 2개, H 4개라고 쓸 거야. 탄소는 3중결합까지 가능해. 이렇게 되면 양쪽 탄소는 수소를 하나씩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C가 2개, H가 2개. 자, 탄화수소식에서는
기본적인 탄소 구조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식자체가 요 세 종류밖에 없는데 여기서 너는 규칙성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탄화수소라면 나는 어떤 것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사슬이라고 그러거든. 사슬 쭉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세 글자예요. 탄소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무슨 결합? 단열결합을 쓸 수 있어. 그럼 내가 번호를 붙일까? 1번, 2번, 3번. 1번에 수소가 몇 개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3개 들어갈 수 있어. 자, 2번에는 수소가 뭐밖에 못 들어가? 2개. 3번 탄소에도 역시 몇 개? 3개. 그래서 얘는 우리는 C3H8이라고 할 수 있어. 됐지? 다음. 탄소를 3개를 썼는데 왼쪽에 있는 2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쪽을 이중결합을 쓴다면 나머지 하나는 단일결합이 될 거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1번, 2번, 3번 탄소를 표현한다면 1번에는 수소가 2개가 들어갈 거고 2번에는 하나가 들어갈 거야. 3번은 여전히 3개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얘는 C3H6가 됩니다. 다시 탄소와 탄소 사이가 이렇게 3중결합이 들어가게 된다면 1번, 2번, 3번 탄소에서 1번은 수소가 하나, 2번은 수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지? 자, 3번에는 역시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규칙성을 찾아보자. 규칙성. 자, 우리가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다고 쳤을 때 탄소는 탄소와 탄소 사이가 단일일 때 수소를 최대한 그 개수에서는 많이 포함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그러냐? 단일결합으로 쭉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포화탄화수소라고 불러. 알았지? 자, 그러면 이 포화탄화수소류들은 어떤 특징이나 보니까 탄소가 계속 늘어나잖아? 그러면 첫 출발 탄소와 끝 마무리 탄소만 수소가 다른 탄소보다 한 개가 더 많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식의 수소 개수를 쓸 수 있냐면 탄소의 숫자의 2배수에다가 더하기 2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 H에 이렇게 표현한다. 알았어? 근데 이중결합이 들어간 탄소는 그 수와 상관없이 얘들은 탄소수에 그냥 2배수의 수소가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 3중결합이 들어가 있는 애들 보니까 이렇게 2배수에서 2가 빠진 거지. 그럼 우리는 이 식을 갖고 뭐를 추출할 수 있느냐? 봐봐. 수소는 아래 진짜가 항상 짝수라는 얘기야. 됐지? 항상 짝수야. 홀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최대 수소수는 탄소수의 곱하기 2배 더하기 2값이야. 그래서 이런 유들을 유기화학에 가면 알케인유라고 불러. 탄소와 탄소 사이가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애들을 얘를 알케인이라고 불러. 산중결합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알카인이라고 불러. 그 족속들. 근데 우리가 이런 빨간 글씨의 분필 값은 알 필요가 없는 거지. 이름을 부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 물론 너는 이제 좀 그 옆에 날개글 같은 거 보면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이런 식으로 신호로 숫자를 세는 방법이 있고 그에 따라 여기다가 요것만 붙여주면 이 물질을 명명할 수 있다는 것이 써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를 에테인이라고 부르고 얘를 에텐, 얘를 에타인 불러도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한 방에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는 거야. 뭐냐? 얘라는 거지.
얘를 잘 봐봐. 얘는 어디 탄소수가 몇 개든 간에 다 존재하는 방식. 그리고 얘는 실험식이 어떻게 될까? 이거야. 어디에도 존재하는 애야. 그러면 알케인이나 알카인은 탄소 수에 따라 실험식이 달라. 얘는 CH잖아, 실험식. 얘는 C3H4야, 그냥. 근데 가운데 있는 애들은 다 CH2야. 어디든 얘들은 있다는 거지.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잡아. 알았어? 그럼 기준에 와서 뭐를 알아내느냐? 봐라. C가 두 개라면 C2H4는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럼 4는 C2H6까지야. 그치?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불러야 돼? 불포화라고 부르는데 얘는 그래도 불포화 중에는 수소를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 삼중계라면 걔들보다 수소가 2배 조금 된다는 거지. 얘가 C2H4니까 얘는 C2H2. 얘가 C3H6면 최대 포화는 C3H8. 최소 불포화는 C3H4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이 상태를 한번 해보자. 자, 분자식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얘는 무조건 있는 애야. C4H가. 그럼 포화는 C4H 삼중결합 불포화 C4H6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 여기 뭐가 들어오냐? 아, 이런 선의 숫자가 뭐냐면 공유결합의 숫자다. 탄화수소의 규칙성은 이것까지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여기 선이 몇 개인가 볼까? 6개지? 그 아래 진짜 합이 얼마야? 6이지. 얘 때문에 6이라는 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자, 얘는 선이 몇 개인가 봐. 7이지? 얘는 선이 몇 개니? 5지? 아, 공유결합수는, 자, 수소수는 2개 많고 2개 적었잖아. 공유결합수는 하나 많고 하나 적은. 이해갔지? 다시 그럼. C3H6니까 아래쪽부터 합이 9잖아. 그냥 몇이다? 공유결합수가 10. 얘는 8.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12개네. 그럼 얘는 13개. 얘는 11개가 되는 거지. 이것 또한 더 빨리 해야 돼. 어떻게 할까? 모든 탄화수소 물질이 있다면 그거 개수 있잖아, 뭐. 그치? 얘가 기준이라고 했지, 내가. 맞지? 근데 이거 숫자에다 곱하기 3을 하면 선의 숫자가 CH 선의 숫자. 6. 그치? 9. 그치? 12. 그거보다 수소가 많은 애는 13. 적은 애는 15. 결국 이것만 한다면 얘의 공유결합 숫자는 3n인 거야. 그럼 이 수소보다 더 많은 수소가 큰 애는 3n 플러스 1이고 적은 애는 3n 마이너스 1이고 이게 어디 가서 필요하냐면 3단원에서 공유결합을 계산할 때 이거를 규칙성을 알고 푸는 애는 그렇지 않은 애는 엄청난 차이가 나온다. 대신 너한테는 그나마 다행인 건 탄소수 2개만 나와. 알았지? 3개, 4개는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고라고 적어준 거예요. 규칙성이 있다. 나중에 대학 가면 꼭 시험.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탄화수소에 대한 얘기를 보면 결국은 탄소수가 몇 개든 간에 실험식이 CH2인 애들은 어떤 탄소든 갖고 있다. 그걸 기준으로 수소는 2 더하고 2 빼고 공유결합수는 하나 더하고 하나 빼면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탄화수소에서 이제 거기 밑에 15쪽의 밑에 중간에 구조식이 쭉 써 있을 거지, 보이지? 4개 이런 걸 포화탄화수소라고 부르는 거야. 탄소의 숫자만큼 그지 수소가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애들이잖아. 그럼 이런 애들은 결국 뭐짜리 실험식 CH2보다 수소가 2개 많고 공유결합수는 하나 많은 애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메테인 빼고 C2H6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니는 아래 천장만 딱 보고 얘는 원래 CH2의 실험실을 가면은 6개의 공유결합을 갖고 있지만 그 C2H4보다 수소가 2개 더 많잖아. 얘는 7개구나 라고 보는 거야. 다시 C3H8은 C3H6보다 수소가 2개 더 많잖아? 포하잖아. 그러면 C3H6는 9개의 결합수를 갖고 있지만 지금 보는 얘는 10개를 갖고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C4 그러면 13개 바로 나오는 거야. 이해갔니? 그렇게 보는 거다. 자, 그러면 이 탄화수에 대한 충고는 얘들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보면 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원유 있죠, 원유. 석유. 우리 원유 석유 뭐라고 배웠어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얘들이 도대체 뭐 어떤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바로 탄화수소가 섞여 있다라고 봅니다. 원유 석유의 주성분이 바로 얘들인데, 그러면 얘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실제로 탄소의 숫자가 커지면 분자량이 커질 거 아니겠냐? 그치? 이건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화학 식량을 배울 때도 다룰 건데 원자량이 하도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면 밀도가 커집니다. 또 이렇게 되면요, 분자 간 인력도 세져요. 이렇게 되면 인력을 끄는 데 필요한 열이 많이 필요하겠죠? 끓는 점도 높아진다는 걸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탄소 하나짜리 메테인 가스보다는 탄소 4개짜리 뷰테인 가스가 훨씬 끓는 점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끓는 점을 봤을 때 CH4만큼 끓는 점이 낮은 게 없다. 알겠죠? 훌륭한 연료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인 CH4 메테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메테인은 CH4라고 부르면서 부조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알아야 돼요. 선생님 화학 수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화학은 뭐의 학문입니까? 라고 불렀을 때 너는 전자의 학문이다 라고 꼭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결합선의 숫자, 이 선이 바로 전자쌍이거든. 전자쌍끼는 서로 밀어내겠지. 그래서 얘는 실질적인 표현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자연계에 이렇게 존재해, 전자쌍이. 이거는 2차원 평면상에 표현할 때 이런 거고, 실제로 대학을 들어가면 네가 이러한 메테인의 구조식을 보게 될 거야. 전자쌍이 몇 쌍이 탄소 주변에 존재할 때 얘들이 최소화가 되는 그 결합각이 저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봐라. 보기에 실제로 너가 CH4가 존재한다. 공간상에 존재하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해. 알겠니? 이거를 면을 두 개 선을 같은 면에 딱 놓으면 하나는 전자쌍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하나는 뒤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합각이, 이 공유전자쌍과 공유성의 결합각이 90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입체라고 불러. 입체 구조다라는 걸 꼭 알아. 저건 좀 잘 나오니까. 알았지? 입체 구조다. 고로 그 위에 있는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텐도 다 입체야. 알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요 결합각을 109.5도라고 보죠. 그래서 정삼연체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삼연체형. 이렇게 얘들이 정삼연체형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 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런 메테인 입체 구조이며 어떤 연료로 쓰느냐? 액화, 천연가스.
이 주성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라고 부르는데 이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라면 액화 천연가스도 사실은 무엇이다? 혼합물이구나. 얘도 혼합물이구나. 그러니까 메테인 말고도 에테인도 있다는 얘기예요. 분별 중립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요. 분별 중립탁 꼭대기는 C3개에서 4개짜리 LPG가 나옵니다. 얘는 석유를 우리가 캐내기 전에 나오는 가스예요. 그래서 천연가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별 중립탁에 나오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메테인까지 배웠는데,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들. 탄화수소는 애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시험에 내요. 이거. 탄화수소를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생성물로 얘가 나온다고. 이러고서 시험에 내요. 이러고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요. 보겠습니다. 메테인 가스를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반응물은 메테인 말고 산소예요. 연소시에 필요하니까. 그럼 생성물로 CO2와 H2O가 나오겠죠. 맞죠? 자, 그럼 이 개수를, 화학 반응식 개수는 어떻게 맞추느냐? 바로 이거에 의거해서 맞춥니다. 이렇게 질량 보존의 원칙. 그러면 얘들 질량을 모르는데 어떻게 풉니까? 아니죠. 질량 보존이 되려면 총 원자수가 동일하면 된다는 거죠. 누구와 반응물에 있는 탄소, 수소, 산소 원자수나 생성물에 있는 탄소, 수소 원자수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맞죠? 그래서 정석으로는 이렇게 풀어요. A, B, 이 개수입니다. X, Y는 곱합니다. 저 분자의 아래점자 건드리는 거 아니라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A, B, X, Y의 숫자만 조절해서 이걸 갖게 하려면 우리는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는, 수소는, 산소는 세 가지 원소밖에 없잖아요.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각각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 숫자가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먼저 반응물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수는 A개다라고 합니다. 생성물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수는 X개다. 이것이 같다라고 합니다. 이 점에서. 다시 수소는 반응물에 4A개만큼 있고 생성물에는 Y개만큼이다. 산소는 반응물에 2B개만큼 있다면 생성물에는 2X 플러스 Y만큼 있다. 이때 이걸 해놓고요. A, B, X, Y는 동시에 증가하고 동시에 줄어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A, B, X, Y 중에 네가 편할 때 아무 과 1로 놓고 상대값을 더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편의에 따라서 어떤 것든 1로 놓으면 돼요. 이게 미정수법입니다. 고로 A가 1이면 X도 1이 되고요. Y는 2가 되어서 B는 대입을 하면 2가 나옵니다. 이게 미정수법이에요. 이렇게 풀면 문제 딱 작살납니다. 알았어요? 답을
틀린 게 아니라 맞죠. 맞는데 이 여기에다 이렇게 시간을 소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다이렉트로 직관론으로 그냥 풀어내세요. 먼저 얘가 있기 때문에 CO2가 나옵니다. C 몇 개 있어야 돼요? 1 있죠? 그럼 여기다 1 있어야 됩니다. 1을 표현을 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수소는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그럼 여기 몇 개 있으면 이거죠. 그럼 산소 원자가 생성물에 4개가 되었네요? 그치? 1대 2대 2. 자, 하나 더 볼까요? C가 2개 있고 H가 4개 있는, 기억나요? 공유결합수 6개. 머릿속에 떠오르죠? 자, 얘가 산소랑 만나게 되면 역시 완전 연소 시에 얘는 이게 나온다고 써주는 거죠. 그럼 너는 C가 2개, 앞에 2, H가 4개, 앞에 2. 그랬더니 산소 원자가 총 몇 개? 6개가 됐네요. 3, 이러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탄화수소에만 해당되느냐? 아니죠. 탄소 화합물로 응용을 해버리면 이렇게 맞추면 돼요. 자, 쉬운 예로 이게 에탄올입니다. 탄소화합물. 얘를 완전 연소해도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CO2와 H2O.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이걸 이렇게 보고 푸셔야 돼요. 이 분자식 CHO. 그러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화물은 이게 정의를 하는 거죠. 2개. 맞죠? H 몇 개? 3 쓰면 6개가 됐잖아요. 그럼 산소 원자가 7개죠, 총. 근데 여기 하나 있잖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끝난다는 거죠. 자, 생명과학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세포호흡을 한번 볼게요. 포도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얘를 호흡을 하게 되면 얘가 나온다고 이렇게 칩을 줍니다. 그럼 너는 이거죠, 이거. 이 2개가 바로 생성되는 CO2와 H2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 무엇을 들어갑니까? 6, 여기도. 이렇게 되면 산소 원자가 18개가 되거든요. 여기 6개 있죠? 그럼 여기가, 얼마? 6이 있으면 끝난다. 이런 식이에요. 자, 탄화수소는 완전 연소되면 이산화탄소 물이 발생하는데 산소가 포함된 탄수화물조차도 요로 식을 따른다는 것만 이해하면 여기서 시간을 뺏길 이유는 전혀 없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테인의 특징은요, 완전 연소했을 때 무엇이 발생한다? CO2와 H2O가 발생한다. 또 하나, 아까도 탄화수소에서 배웠지만 메테인같이 탄수가 하나이면은 분자량이 제일 작기 때문에 끓는 점도 제일 작고 밀도도 제일 약해. 그래서 메테인가스, 그 다음에 에테인가스, 이런 LNG가 유출됐을 때는 창문을 여는 거예요.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근데 LPG 같은 C가 3개고 그 다음에 C가 4개짜리 프로페인 뷰테인이 섞인 LPG는 이런 LNG보다는 분자량이 커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방문을 열고 시내바퀴 같은 바람을 이렇게 해서 빼내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알았죠? 그런 특징이 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바로 알코올. 암기에 어쩔 수 없어요. 암기. 잘 암기해서 테스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알코올은요, 탄소 화합물이래요. 지금부터는 탄화수소가 아니라 탄소화물입니다. 알코올류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실제로 저 R이라는 것은 라디칼의 이니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CH4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물론 90도 아니고요 100도 좀 못 옵니다. 입체. 근데 쌤 수소가 어디 갔나요? 저 수소가 빠지고요. 여기에 누가 들어오느냐? 얘가 들어옵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작용기라고 부릅니다. 알코올기는 이 작용기를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치부합니다. 알코올기 이렇게. 명령은 안 나오니까 대신 저런 하이드록시기가 포함을 하고 있는 물질이 있다. 자, 여기에 그대로 H만 하나 더 있으면 에테인이에요. 공유결합선 7개죠. 자, 여기에 얘가 붙어버리면 얘는 메탄올이라고 그러고 얘는 에탄올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부조식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CH3 OH 여기는 C2H5 OH 이렇게 부르면 작용기를 나타내서 표현되었다 해야지 시성식이라고. 근데 얘를 CH5 순으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분자식. 하나 더 볼까? 분자식을 약분하잖아? 약분되냐? 안 되지.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약분식을. 약분을 해놓으면 안 되니까 얘 약분을 해도 안 되잖아. 이런 애들을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소개는 끝났어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성식이야. 시성식은 이렇게 작용기를 나타내서 표현해 준 것들을 부르는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실제로 무엇만 접근이 되냐면, 이걸 써주고, 이걸 써주고 뭐라고 그래? 완전 연수했을 때 발생하는 CO2가 몇 개? 우리 몇 개인지. 이거만 봐봐요. 이걸로 풀면 돼요. 이해가요? 그럼 봐봐요. 얘하고 얘는 탄화수소죠. 위에 건 탄소화물이고 얘는 탄화수소예요. 둘이 한 개씩 완전 연소시키면 발생하는 CO2량은 어떨까요? 같아요. 그죠? H2 어때요? 같아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완전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얘가 더 많아요. 필요한 산소. 왜? 일부 산소가 얘는 갖고 있지만 얘는 없잖아요. 필요한 산소가 더 많지. 생성물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탄화수소든 탄소화물이든 생성되는 CO2랑 H2는 그 분자 내에 있는 C와 H가 결정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동면역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일단 알코올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뭐 무색, 그 다음에 자극적인 냄새, 뭐 이런 것들도 네가 알코올 램프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네가 틀릴 일이 없지요. 가연성 기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가연성이란 스스로 잘 탄다는 얘기예요.
수소기체도 가연성 기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알코올 램프에 들어간 알코올이 에탄올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불이 잘 붙잖아. 남아메리카 같은 데서는 평야가 넓기 때문에 옥수수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출하고 내수를 소비를 끝나도 남아요. 그럼 버리면 안 되겠죠. 걔를 발효를 시킵니다. 무산소 보호기거든. 발효를 시키면 바로 에탄올이 나옵니다. 그걸 저희가 술도 해먹고 자동차 연료로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정도 가연성 기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잖아. 이건 여기다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완전 전소하면 이 상품도 올라오는 거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에탄올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몇 개 적어놓으라는 얘기죠. 에탄올은 사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곡물을 발효시키면 나와요. 알겠죠? 다시 뭐라고요? 곡물 술 담그는 거예요. 발효시켜 얻습니다. 곡물을 발효시켜 얻는다. 자, 곡물을 발효하면 에탄올이 얻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술 담근다 하는 말이 이거야. 알겠지? 여기에다가 무릎을 넣으면 막걸리가 되고,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키면 뭐 저기 청주도 되고, 가열해서 막 그런 거 만들잖아. 그리고 얘는 특유의 냄새가 나고 뭐 이런 말 있잖아.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시원히 나오는 건 바로 얘야. 액성. 얘는 중성이다라고 해요. 액성이 중성이다.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사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많이 틀리는 거거든. 우리가 액성을 따지면 산성, 중성, 염기성 배우잖아. 염기성 물질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NaOH, KOH, CaOH 소.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이거였지. 이게 어떤 원소들이야? 금속 원소야, 비금속 원소? 이게 다? 그럼 얘는 무조건 화합물인데 금속 원소가 포함되겠지. 이거다. 무슨 말일까? 이온결합이어야 액성이 염기성이야. 근데 눈을 씻고 봐도 이 안에 금속 없지. 저 수산화 이온 아니라니. 결국 저건 분자다. 그래서 액성이 뭐다? 중성이다. 이게 중요한 게 물에 잘 안 녹는 게 아니야. 에탄올 물에 되게 잘 녹아. 이온화가 안 된다. 결국 중학교식 표현을 한다면 비전해질이다. 이해갔어요? 그 뜻을 꼭 알아두시고. 자, 뭐 얘도 이제 연료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으니까 됐죠? 실제로 나머지 좀 어려운 뭐 히드록식이 개수에 따라 1가, 2가, 3가로 나누고 알켄 기수자에 따라 1차, 2차, 3차로 나누고 그런 건 안 나오니까 하나 더. 소독제로 쓸 수 있다. 우리 칙칙 뿌리는 거 있죠? 소독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자기가 만약에 틀린 얘기들이 있다면 모르는 얘기들이 있고 그러면 하는 것을 선다고 써놓습니다. 알겠죠? 자, 알코올을 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카복실산을 보겠습니다. 자, 카복실산은 알키리에 이렇게 이 작용기 이름이 카복실기예요.
이 카복실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는 표현한다면 여기에 메테인 섞여. 자, 이게 메테인인데 요 자리에 카복실기를 집어넣습니다. 구조식이 낯설지는 않을 거야. C가 4, O가 2, H가 1. 보이죠? 이거를 우리가 카복실기라고 부르는데 얘들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이온화가 될 수 있다. 이온화가 되어서 수소 이온을 내놓으니 얘들은 뭐가 된다? 산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구조식이고요. 이게 무슨 식이야? 시성식이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식일까요? 분자식이 되고요. 이거 약분하면 실험식이 되죠. 됐죠? 네. 자, 이것이 시성식이라고 그러고 이걸 분자식이라고 그러고 발음이 되는 걸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카복실산에 해당되는 애들의 종합적 특징이 뭐냐? 얘를 발효시켜 놓는다. 그냥 문구를 외울 수밖에 없는 거지. 에탄올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얘기는 대표적으로 아세트산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세트산은 CH3COH인데 에탄올이 발효되면 얘를 얻을 수 있어. 에탄올은 술이야. 술 먹으면 뒤통수 땡기거든. 그게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 때문에 그래.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또 산화되면 결국은 아세트산이 돼. 신맛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약산성이라고 합니다. 신맛을 띠기는 약산성. 그래서 식초의 주성분이죠. 얘가 17도시에는 빙초산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고체물 중. 얘를 물에 녹이면 식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산성이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알았지?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잠시 나오지만 앞에서 너가 합성의약품에서 잠깐 배웠잖아. 이것도 이렇게 써보라는 거야. 아스피린 제조시에 넣었지. 사연실산에다 아세트산 넣어. 그치? 그것도 통합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적어놓고. 자, 이게 이제 카복실산이고, 이제 네 번째. 폼알데하이드라는 거 있어.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자, 폼알데하이드는 시성식으로 이렇게 쓰거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조식으로 표현해볼게. H가 있고, C가 있고, O가 있고, 이런 형태. 사실 여러분 이거 120도거든. 구조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니들 책에 있는 대로 표현되면 그렇게 표현돼. 구조식은 지 멋대로 써도 돼. 결합각이 거의 이게 이제 122도, 여기가 118도, 116도 참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구조식을 이렇게 썼다고 해서 얘랑 같은 표현이야. 둘이 같다고요. 같은 말이에요. 알겠어? 그리고 얘를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CH2O 약. 이건 뭐 실험식도 똑같겠지? 약분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 실험식과 얘 실험식 같아.
같을 수 있다. 얘는 플라스틱의 접착제로 사용되어서 새집을 들어갔을 때 여기가 입주를 했을 때 냄새나게 다 해요. 그래서 새집 증후군의 원인이에요. 새집 증후군 딱 뜨면 이거 폼알데하이드구나. 실제로 폼알데하이드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외웁니까? 그러면 여기 보이는 메탄올 있지. 얘를 산화시키면 폼알데하이드가 되고 이걸 산화시키면 폼산이 돼요. 폼산이라는 게 누구야? 개미산이야. 벌레 물면 붙는 거. 그게 폼산 때문에 그렇거든. 얘는 그래서 그 위험물질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알겠어요? 이걸 그냥 버릴까 큰일 납니다. 환경오염 오지죠. 자, 이제 마지막에 아세톤이 있습니다. 아세톤은 CH3, CO, CH3에 이거 희성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작용기라고 하거든, 이만큼은. 얘는 왼쪽도 작용이고, 오른쪽 작용이 될 수 있네. 알았니? 근데 얘는 얘가 작용이야. 요게 작용이야. 여기 케톤기라고 해요. 케톤기. 디메틸 케톤이요. 디메틸. 알겠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구조식이 그려지느냐?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래서 요게 무엇이다? 작용기다. 케톤기다. 알겠죠? 그 얘기야. 그래서 얘들은 그냥 요 정도 매니큐어 제거된 요 정도만 해요. 매니큐어 제거된 요 정도. 알겠어요? 네. 오케이. 아세톤 디메틸에테르 됐고요. 이제 넘겨봅시다. 탄소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입니다. 탄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탄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원자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탄소로만 있으면 다이아몬드나 흑연이 여기에 해당돼요. 탄소와 수소, 산소, 중심 원자가 탄소의 애들을 모두 일컫는 말이에요. 1번 X. 탄소는 원자과 단자수가 4로 최대 4개의 다른 원자랑 결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원자 최대로 4개랑 결합하면 입체 구조가 된다는 거죠. 탄소 원자는 탄소 원자끼리 사슬 모양, 가지 달린 모양, 고리 모양 등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분자식 자체는요, 그렇게 탄소 수에 따라 세 종류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았지? 물론 구조가 막 희간해가지고 그 값이 약간 변할 수도 있지만 그네들은 자연계의 존재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다음 네 번째, 탄화수소가 완전 연소했을 때 당연히 이산화탄소는 물이 생성되죠. 다섯 번째, 탄소수가 많잖아요. 분자량이 커지잖아요. 밀도 커지잖아요.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X. 자, 두 번째, 탄화수소는 누구의 원자와 누구 원자로 탄소가 정답이 되겠죠. 세 번째, 두 가지 탄소화물의 분자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는 탄화수소고 나는 탄화수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가나 모두 탄소화물이지만 1번 가는 메테인, 나는 에탄올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에탄올 잘 눈여겨봐 두세요. 가나는 모두 탄화수소다. 아닙니다. 나는 CH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다음, 가와 나는 모두 연료 사용 가능.
아는 LNG의 주성분, 나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얻을 수 있는 물질입니다. 아실 수도 있고요. 자, 4번. 이것은 식초의 성분이다. 아세트산이 정답이죠. 아세트산. 그 다음에 얘의 화학식은 HCHO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뭡니까? 채집중입니다. 다음 세 번째. 화학식이 이거인 누구? 아세톤은 물에 잘 녹으면 여러 탄소화물을 녹일 수 있는 용매입니다. 잘 섞여요. 용매물질. 네 번째, 이것은 술의 성분 에탄올이 정답입니다. 에탄올. 됐죠? 자, 여기를 뒤에 한번 문제 조금 풀고 있으세요. 10분 정도 있다가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